제가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지만 광주 중흥초등학교, 광주 북성중학교, 광주 대동고를 졸업해서 초중고 시절을 광주에서 보냈던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80년 5월 제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5월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켜오는 정신적 기둥이고 자산이었습니다. 지난 제가 40 총선 때 옥중 창당과 출마를 통해 광주시 서구갑에 출마를 했는데, 사실 당연히 광주 시민께 와서 인사도 드리고 왜 출마했는지 이렇게 설득도 하고 동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석이 기각이 돼서 못 나오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 한번 안 보고 손 한번 잡지 않고도 많은 시민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셨고, 또 저를 못 찍었던 분들도 총선 끝나고 나서 많이 아쉬움과 그런 격려를 해주셔서 그 감사의 표시를 하고자 바로 어제 석방되고 광주를 찾게 됐고 5.18 미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광주 시민이 돼서 처음으로 5월 내역을 찾습니다. 그때 5월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다 이야기하고 하지만 5월 정신을 실천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5월 정신을 말로 하기는 쉬우나 그대로 실천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다짐하고자 다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다시 국민 시민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송영길이 광주를 떠나서 밖에 있다가 몰라 다시 또 광주에 왔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인천 계양구가 저의 정치적 고향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 인천시장으로 만들어준 인천 계양구 주민에 대한 감사를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했던 이유는 지난 대선 때 0.73% 차로 거의 1600만 명 정도의 지지를 얻은 야당의 지도자를 제도권 밖에 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옳지 않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께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 안철수 후보도 국회의원이 되셨고 홍준표 후보도 대구시장이 됐는데 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밖에 둬가지고 어떻게 국가 통합이 되겠는가. 근데 그때는 인천 계양구가 아니면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기 지역구로 와서 붙자 그랬지만 그 지역구 상황이 그때 아마 그때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경선했으면 낙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계양구 주민 전체의 동의는 받지 못했지만 우리 당 핵심 당원들에게 이런 말씀의 필요를 공유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계양구를 계승해서 이 정치검찰의 탄압과 싸우는 데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해서 오늘의 야권 대승까지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한테 축하를 보내고 어제가 21대 국회 개원이랬는데 국민들과 약속했던 그 정신을 잘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저는 그걸로 사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옥중에 갇히게 되고
프랑스에서 작년 4월 24일 온 이후로 너무 힘들게 싸워왔기 때문에 다시 싸울 무기와 힘을 얻고자 광주 시민께 호소하기 위해 밖에 동지들이 의견을 모아줘서 옥중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옥중 출마하면서 다른 지역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경선하는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동기와 상관없이 야권 승리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의 높은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을 믿고 윤석열 탄핵의 선봉이 되겠다는 자세로 호소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 180명 당선했지만 침대 축구를 했다라는 야당답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만큼 광주 지역 8개 민주당 국회의원 다 당선시킨 것보다는 한석이라도 송영길을 당선시켜주면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통렬한 반격이 될 것이고, 다시는 21대 국회처럼 침대 축구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했고, 이에 대한 광주 시민의 양해와 지지가 있을 걸로 믿었기 때문에 광주에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주 시민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향후 광주에서 정치 그렇습니다. 집도 주소를 옮겨서 광주 시민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됐고, 감옥에서는 제가 미결수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제가 4월 6일 날인가 거소 투표를 해서 선관위에서 공모문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공모문에 제 얼굴이 나온, 제가 유권자로 여기 이제 광주 서구 갑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제 얼굴이 나는 공모물, 뭐 상대 후보님들이나 이걸 보면서 감격스러웠고, 저도 투표소로 와서 4월 6일 날인가 거소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송영길에 제가 기표를 하고 오면서 광주 시민으로서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선거권을,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런 감흥에 젖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으로 있으면서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응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광주에서 다시 일어서겠다, 이런 생각으로 5월 정신에 계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광주의 예정이자입니다. 당대의 예정이자인데요. 163일 만에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 선거 때 광주 서구 갑 주민분들에게 많은 지지도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감사의 말씀이라든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저를 얼굴 한 번도 안 비치고 인사도 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셨고, 특히 제 아내와 딸,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선거운동을 해주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신 광주 시민과 서구갑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주현 소나무당 광주시당 위원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주변에 금당산을 비롯해서 동네 산도 자주 돌아다니고, CC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그래도 CC가 저를 알아보고 반기던데, 제 애견인 CC와 함께 광주 산들과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광주 시민을 대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매년 총선 때만 되면 초선으로 바뀌고 다 조조군사처럼 쓰러지고 전국적 정치인이 나오지 못하는 이 광주의 안타까움, 거기에 광주에 기반한 정치인이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광주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서두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8% 이상 가까운 그 표집에 담긴 정신이랄까 왜 과터갑 그 유권자들이 한 번도 대면을 못했는데 18%라는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같으신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감옥에 있어가지고 제한된 정보만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속으로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월 10일 딱 그 개표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막 너무 눈물이 나고 나 혼자 일단은 첫 번째 야권의 대승에 대해서는 너무 기뻤고요. 그런데 거기에 송영길과 소나무당 이름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비례대표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야 조국 혁신당했다 이렇게 몰아줄 수 있나. 이거 좀 나눠줬으면 더 이렇게 연대가 돼서 힘이 넓어질 텐데 저 300명 중에 송영길 이름이 없어졌구나. 라는 그런 실망과 좌절이 컸습니다. 나 혼자 감옥에 이제 내 팽개쳐졌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컸는데 또 뒤늦게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 17.83% 38%인가요? 이거를 얻은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또 해주셔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또 이런 이제 마음이 돼서 위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래도 광주에서 낙선한 사람 중엔 제가 득표를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 민주당에 대한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안타까움 꼭 윤석열을 탄핵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달라는 그 염원 속에서도 저를 투표해 주신 것은 송영길 일단 광주 시민으로 받아주겠다 이제부터 네 고생했으니 그러나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수업료를 내고 이번에 바로 당선시켜주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시민으로서 자격은 부여해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한 걸 내가 두고 보겠다. 시민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참배 예약이 돼 있는 관계로 나머지 질문은 참배 끝나고 역사인문에서 추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을 추모하는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배를 대표하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께서 헌화와 문항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대하여 경례와 공명을 올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명령에 대하여 경례. 다음 일동 공명.
전영진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이동 명령. 바로 전영진은 굳이 안내 안 해도 아시다시피 전영진 시몬군이 제 광주 대동고 3학년 때 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민군에 참여했다가 5월 21일 날 대원군 총판에 쓰러졌는데 참 조용한 친구였고 이렇게 나서지도 않는 친구였는데 당시 5.18 때 우리 고등학생들 시위를 주도했던 저는 살아남아 있고 사실 그건 주도자의 입장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영진이는 이렇게 죽어서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전영진 군의 아버지는 아시다시피 전계량 어르신인데 초기 5.18 유가족 회장을 맡아서 어려운 시기에 5.18 정신을 실천하게 어머니랑 같이 노력을 했고 이번 선거 때도 영진이 아버지 전계량 어르신이 제 아내의 손을 잡고 도와주고 해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